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 학력평가 독서교재로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제 계속 요즘에 다는 못 찍을 것 같기도 한데 최대한 찍을 때까지 찍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인문 파트와 이제 과학 파트 있는데 인문 파트를 지금 먼저 쭉 되게 많이 좀 찍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인문 파트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법적인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정의라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남을 도와야 되는 게 있다. 그런데 당장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어떤 정의로운 상황에서는 이걸 하면 안 돼.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삶에서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고민되는 순간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그러니까 도덕적인 갈등 문제라고 했으니까 도덕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은 이러합니다.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사례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상으로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러한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라고 했으면 여러 가지 관점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관점들을 이해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관점들끼리 비교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비교라는 건 공통점도 찾아야 되고 차이점도 찾아야 된다는 거, 그거에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죠. 일단 우리 문제부터 늘 확인하기로 말씀드렸었죠. 우리 문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일단 25번 문제인데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딱 보자마자 일단 각 선지의 제일 처음에 도덕적 갈등 문제라는 게 보이는 거 보니까 이 글은 도덕적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 단어 상반된 거냐? 그럼 상반된 것들을 절충하고 있냐? 많이 봤던 선지죠. 이제 독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상반 나왔어? 그럼 뭐 비교 아니면 마지막에 절충? 이런 게 매번 보는 단어일 거예요. 다음,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한계와 의. 그러면 한계라는 게 나오면 의라는 걸 밝힐 수 있다? 그럼 의라는 건 보통 우리가 모든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밝히거나 즉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를 하거나 다양한 관점 비교하면서 한계와 의의를 밝히려고 한다면 다양한 관점들의 한계와 의의를 각각 밝힐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유형별로 나누면서 문제점. 그럼 그 관점들의 분류 기준의 문제점이니까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관점들을 나누었던 분류 기준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해야 돼요. 관점을 나눌 때 분류 기준의 문제점. 포인트 잘 잡아요. 다음 네 번째.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 우리가 이제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다음, 관점이 분화된 배경을 제시하면서 혼재하게 될 경우, 즉 혼재라고 하는 건 혼합해서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같이 존재할 경우 뭐가 나타나냐. 예를 들면 한 가지 관점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짜장면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짜장면을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둘이 싸울 수밖에 없잖아. 혼재하게 되면. 자꾸 먹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의 문제들은 26번의 뭐 도덕적 원칙주의, 요거네요. 기억이 도덕적 원칙주의자, 니은이 도덕적 자유주의자. 그러면 머릿속에 뭘 이어야 돼? 글을 읽다가 도덕적 원칙주의와 도덕적 자유주의가 나오면 얼른 와서 비교를 해보든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따가 우리는 정리하면서 볼 거니까 정리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27번은 보기 문제, 28번도 보기 문제니까 지금 풀 수 없겠고 29번의 어휘 문제는 어휘 나왔을 때 바로바로 문제 풀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그 전에 우리 꼭 하는 거 하나 있죠? 글의 핵심 포인트 잡고 하는 거. 이 글을 읽고 나면 요 5개의
핵심 포인트는 대답할 수 있다. 요게 이거예요. 첫 번째,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은 무엇이 있는가? 친절하게 설명 다 해놨어요. 원칙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가 본문에 들어있어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각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요 핵심어가 써있죠. 그래서 이따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선언적 도덕법칙 그리고 상위 원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엇인지만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정답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각각의 원칙들의 의의와 한계를 다루고 있다.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 여러분도 문제를 풀었을 거니까 요걸 딱 보자마자 어쩌면 25번의 답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본문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1문단부터 아마 여러분 책에 8문단까지 있을 거예요. 좀 길어요. 그죠? 근데 한 문단이 좀 짧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정리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일단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근데 지금 도덕적 원칙주의 이 앞에 따르면 원칙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이런 말들이 있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쪽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문제 풀었죠? 문제를 안 풀었으면 반드시 잠깐 스탑해놓고 문제를 풀고 와서 봐야 돼요. 자,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외면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늦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은가?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과 할머니를 돕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지금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약속 시간을 지킨다라는 것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칙 같은 거, 규칙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늦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 요거는 약간 조금 동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가치들 중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도덕적. 그럼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이 독서지문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즉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말들을 정리한다는 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즉 나오게 되면 앞에 말은 몰라도 뒤에 말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즉이란 말 뒤에 있는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여기는 요 말이 이 문단에서의 핵심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그것의 실제적인 예가 뭐냐면 이걸 지키는 게 옳으니 아니면 돕는 게 옳으니 이게 일종의 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도덕적 갈등 문제의 의미란 무엇이며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1문단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갈등하는 문제다. 양자택일 혹은 뭐 양자가 아닐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 그 첫 번째 관점이 도덕적 원칙주의자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첫 번째, 도덕적 원칙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설명합시다. 자,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언적인 도덕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면 이 원칙주의자, 일단 머릿속에 원칙이란 말이 있잖아요. 원칙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원칙이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럼 얘는 뭐를 바탕에 두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합리적인 이성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아, 그러면 도덕적 원칙주의라고 하는 이 원칙을 중시하는 거에는 이성이 바탕을 이루고 있구나. 그리고 얘는 반드시 선언적인 도덕법칙.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인데 선언적인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건 선험이잖아요, 여러분. 먼저 경험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미 존재하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경험해서 이미 존재하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과 동일한 선언적인 도덕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이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것을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선언적인 도덕법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밑에 보죠. 따라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갈등 상황이 발생했어. 그럼 뭐 하겠어요? 선언적인 도덕법칙에 근거한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상황, 이거는 여기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주관적인 욕구는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을 한다. 그게 누구예요? 도덕적 원칙주의자. 그럼 여기서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 설명하는 거니까 주제는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주제,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1, 도덕적 원칙주의. 아마 3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뒤쪽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똑같이.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2, 도덕적 자유주의. 뭐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원칙주의 일단 설명은 했어요. 그럼 이게 다인가? 너무 짧지 않니? 다음 문단 넘어가 볼까? 도덕적 원칙주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한다.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거죠. 신뢰하고 이를 통해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했대요. 여러분, 규명한다라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밝힌다는 의미가 있죠. 규명, 명자가 밝힐 명자니까 밝게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규명한다는 얘기는 올바른 삶은 무엇인지 밝혀준다. 그 뜻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아까 우리 29번의 1번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밝힌다. 밝힌다는 말이 써있네. 그러면 어휘 문제 맞는 거겠네요. 그죠? 독서 문제 나올 때 어휘 문제 꼭 나오잖아요. 어휘 문제는 문맥적인 의미만 파악하면 돼요. 의의가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의의네. 요 3문단은 원칙주의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하지만 나왔으니까 의의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좋은 점을 설명하죠. 그러면 하지만 나왔으면 뒤에는 반대 나쁜 점이 있겠죠.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선험적인 도덕법칙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선험적인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 절대적인 규칙이. 근데 이게 있다면 도덕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야. 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칙이 있다며. 그럼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잘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잘 지키고 살았다라면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건 맞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갈등 해결이 실제로는 뭐 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도덕적 원칙주의의 특징. 그럼 여기는 의의와 요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니까 포인트는 여기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의와 한계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도덕적 원칙주의의 의의와 한계가 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원칙주의에 대해서 정의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의의도 설명했고, 한계 있으니까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4문단 가보면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도덕적 자유주의자. 그럼 이제 이거와 뭔가 좀 다르겠죠? 써있네, 다행히. 도덕적 원칙주의자와 달리, 그럼 반대일 거니까 여기다 옆에 써볼까? 이거와는 달리 도덕적인 자유주의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모쳐서 여기다 정리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얘는 뭐냐면 선험적인 도덕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대. 그러니까 지금 자유, 여러분 원칙과 자유하면 딱 티가 나잖아요. 원칙, 지켜야 돼. 원칙이니까. 자유, 마음대로 맡겨봐. 이런 얘기니까 얘는 원칙이 이거였잖아. 근데 얘는 자유니까 당연히 선험적인 이 도덕법칙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얘는 선험적 법칙이라고 간단하게만 쓸게요. 이 도덕법칙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대신에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선험적,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원래부터 존재하는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한 근본적인 원칙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합의를 통해 만들었다는 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합의를 통해 만들었다라는 거. 그럼 얘는 뭐가 존재하니? 얘 대신에 상위 원리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위니까 모든 것들의 위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니까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구조 속에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그럼 이 상위 원리라는 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 만든 규칙이라는 거죠. 아까 여기에서의 이 선험적 도덕법칙은 우리가 합의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런 거 동의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합의를 통해 만들었어. 어쨌든 서로의 의견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입장에서 벗어나, 왜냐하면 합의한 거니까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점, 포인트는 객관적이야 공평해 지점에서 상위 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상위 원리의 기본적인 성격은 객관적이죠. 그 다음에 공평한 거죠. 그럼 이따 문제를 풀 때 혹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객관적이다, 공평이다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어허, 자유주의 이거 생각해야겠네요. 보기 때문에 이 상위 원리를 통해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이나 그러면 이 법이 뭐냐면 현실적인 규범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상위 원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규범 또는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을 만들었어. 그럼 사람들은 이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들면 사람들이 이를 준수. 자, 준수라는 건 지킨다라는 거죠. 무엇을 준수해라. 우리 신호준수 이런 말 들어봤잖아. 지킨다. 그럼 여기 있는 B는 여러분 29번에 2번 보니까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쫓아서 지킴. 지킨다는 말 써있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 볼 수 있으니까 29번에 2번도 지울 수 있겠네요. 어휘예요. 도덕적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하네요.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형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럼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는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한 형식적 절차를 마련한대. 그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상위 원리와 관계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공정한 형식적인 절차를 수립하려고 하는 게 이쪽에 있는 도덕적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똑같이 쓰면 돼. 얘도 주제는요.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 도덕적 자유주의. 자, 구조가 비슷하다면 아마도 얘도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자, 5문단 넘어가 볼게요. 도덕적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우리 보장한다라는 것들은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문맥적 의미를 파악해봐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보장해 줄게 이런 거잖아. 자유를 보장해 준다라는 건 그 권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의 권리를 보호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29번에 3번 잘 보호하여 기른다. 자, 포인트는 기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자율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 보장은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29번에 3번은 보호해서 길러준다고 하잖아요. 기르는 걸 우리가 양육한다 할 때 양자를 쓰거든. 그래서 잘 보호해서 기른다. 보호하다의 보자와 기르는 건 양을 써서 보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건강 보양식 이런 말 있잖아요. 보양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보호하면서 길러내는 걸 보양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보장은 그냥 지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경우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답은 아마 29번이 3번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보장하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는 자유주의니까 자율성이 보장돼 아주 훌륭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이야. 추상적이지 않고 왜 해야 돼? 그냥 법칙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건가 봐. 하지만 그럼 얘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는 또 단점이겠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생각해봐요. 동의하는 그 합의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반에서 친구들끼리 우리 반의 규칙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잘 만들어져요? 모두가 동의하는 거 쉽지 않죠. 누군가 하나는 난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음식 같은 것만 먹어봐도 알 거예요. 우리 오늘 뭘로 회식할까? 난 짜장, 난 난자완스, 난 짬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선호나 생각들은 다를 수 있으니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드는 게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로 포인트예요. 가능할 수도 있으나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닌 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문제에서 출제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제 포인트.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했는데 불가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불가한 건 아니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겠군. 이렇게 써놓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일을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고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세밀한 데서 여러분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또한 합의를 통해 상위 원리를 만들었어. 자,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구체적인 규범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위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잘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칙을 만들 때 야, 나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 꼭 정말 그렇게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아, 그래, 난 여기엔 동의해. 근데 이걸 하자고 야, 이런 행동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 이건 너무 내 자유를 해치는 것 같아. 라고 불만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럼 서로 또 싸우게 되잖아요.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도덕적 자유주의의 특징. 그러니까 얘도 한계점이 있었는데 얘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건 안 적어도 되겠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건 아니고 또 하나 또 다른 갈등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포인트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왜 안 나오지? 도덕적 자유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구나.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2개 끝났어요. 자, 6 나가볼게요. 한편, 또 다른 얘기 한대요. 도덕적 다원주의자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원칙이다, 자유다는 얘기했어.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원칙은 뭐가 있다? 얘와는 달리 얘는 했어. 근데 한편이니까 얘네들과는 또 다른 건가 봐.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 얘네들과 반대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점이 있는 건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한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선언적인 도덕 법칙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게 주장이었어. 그리고 얘는 상위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위 원리에 따라서 도덕적 갈등이 해결 가능하다는 거였어. 근데 얘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거와 반대되는 생각이 누구냐면 여기서 말했던 원칙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라는 것과 대척점을 이루는 거지. 왜냐하면 얘네들의 특징은 해결이 뭐하다고 봤어? 해결 가능해 라고 봤어. 근데 여기 있는 다원주의자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 너는 선언적인 걸로 해결 가능하다고 했지? 근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너는 상위 원리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모든 게 다 그럴 수는 없잖아? 한계점이 있었으니까 그 한계점을 파고들었겠지. 그럼 여기다 이제 마지막 도덕적인 다원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자, 도덕적 다원주의예요.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 그러면 도덕적 가치 중에서 뭐가 먼저냐라는 걸 판단하는 게 통일된 지표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이 된 지표 하나를 제시할 수 있고 이 지표가 사람들에게 이게 먼저인지 이게 먼저인지를 판단해 준다는 거죠. 이것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해결 불가능한 갈등이 있다. 그게 어떤 건지 아니? 이 갈등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먼저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우선 가치가 있는 걸 사람들은 먼저 할 거니까. 그런데 우선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즉 통일된 지표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 불가능한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러한 주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가 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가령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예시예요. 자유나 평등처럼 자유라는 것과 평등이라는 건 하나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엔 이런 가치도 있고 이런 가치도 있는 거죠. 본래 지닌 내재적 속성이 상충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자유나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재적 속성이 상충된대요. 당연하잖아. 상충이라는 건 서로 부딪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난 행동하고 싶어 라는 것과 모두가 평등해야 돼 이런 거야. 그럼 모두가 자유롭게 행동하면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건 평등하고는 좀 다르지. 평등이란 건 누구나 동일한 걸 갖게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누구나 동일하게 갖게 하는 거는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 자유롭게 하면 누군가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모두를 평등하게 해. 그러면 이게 자유란 말과는 약간 좀 부딪힐 수 있죠. 그러니까 자유나 평등처럼 가치가 원래부터 부딪힐 수 있는 상충하는 속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도덕적 다원주의 특징은 뭐냐면 핵심은 여기 있지. 해결
불가능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 두 번째는, 내재적 속성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요게 이제 이 다원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 뽑아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통일된 지표 마련이 어렵다. 잘 안 된다. 화살표로 선생님 설명 잘 들어야 돼요. 화살표 밑에는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것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할 수밖에 없다. 왜 사람은 두 개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을 먹는데 축구를 하고 싶어. 그럼 밥을 먹으면서 축구할 수 있어? 물론 뭐 이렇게 막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서 빵빵 찰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를 한다면 하나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전 되는데요. 어느 하나에 집중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음악은 음악대로 듣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덜 중시할 수밖에 없고 어떤 조건에서는 우선시되는 가치가 다른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모습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자립심이 필요한 경우야. 그럴 땐 도와주는 게 별로 올바른 행동이 아니겠죠. 근데 혼자 서야만 하는 경우였어. 그럴 경우에는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경우였어. 그럴 경우에는 도와주는 게 당연히 좋은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면 내가 하는 이 모습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아까와 똑같이 갈등 문제 바라보는 세상 관점 세 번째 건데 도덕적 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 그럼 얘네들이 지금 우리 논리상 봤을 때 설명 다 하고 의의와 한계점 얘기했잖아. 그럼 얘도 그러지 않을까? 한번 가보죠. 질문단이에요.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불가능한, 그러니까 해결이 뭔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중재를 통해서 타협점을 모색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서로 부딪혀. 가치관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거야. 하나를 하자니 하나를 포기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뭔데 또 얘가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표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단은 중재를 하자. 그래서 뭐 하자? 타협점을 찾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덕적 다원주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타협점을 찾는 것이 포인트. 무엇을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보는 거네요. 또 가령 나오는 거니까. 가령 정의라는 가치가 중요하더라도 특정 갈등 상황에서 배려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타협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럼 그것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배려가 더 중요해. 정의라는 가치가 중요한데 근데 타협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배려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우리 타협해서 그럼 먼저 배려를 먼저 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것이라고 하는 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더 중요하다면 이란 얘기니까 서로 간의 타협을 통해서 우리 배려를 먼저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들, 즉 정의와 배려라는 거 외에 새로운 가치가 생성할 수도 있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지켜야 돼. 아니야, 배려해야 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지? 막 고민하다가 일단 배려나 정의 그거보단 평등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가 생성될 수도 있다는 게 다원주의. 그러니까 다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얘기잖아. 일원, 다원. 일원은 하나의 원리고 다원은 여러 개의 원리니까. 그래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 중요한 보다.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지, 어떤 가치가 그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즉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게 여기는 다원주의래. 그러니까 다원주의의 포인트는 뭐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결론을 내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싸워? 서로 의가 상했어? 이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 상하지 않고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정도에서 타협해라. 또 하나 밑에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구성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질문할 건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고 안 볼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7문단 주제는요.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도덕적 다원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8문단 남았잖아. 누가 보더라도 아마도 이 다원주의는 그럼 약점이 없을까? 그거 얘기하고 끝나지 않겠니? 가보자. 자, 8문단이에요.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아까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했다라는 게 뭐였냐면 도덕적 자유주의였잖아. 아까 원칙주의 말고 얘는 자유주의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더라? 도덕적 자유주의가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죠? 근데 얘는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대. 왜냐하면 타협을 통해 서로 의상하지 않는 정도에서 약간 중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타협을 보는 거니까 현실적인 지침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 따라야 될 단일 기준을 내세우지 않아.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밖에 없으면 사람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의상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기지와 창조력. 즉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니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근데 내 생각엔 이거와 A랑 B보다는 C도 괜찮지 않아? 나는 D도 괜찮은, 나는 E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창의력, 창조력, 그다음에 수많은 기지, 어떤 지혜로움 같은 게 발휘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을 바꿨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은 뭐겠어? 하나의 원리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니? 절대적인 원칙이 있고 혹은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상위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런 게 꼭 있는 건 아닌데 아닌 경우도 있는데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존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아마도 여기는 근본적인 인식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8문단 주제요. 도덕적 다원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일단 다 했으니까 정리 한번 해야죠. 선생님이 매번 강의마다 마지막에 정리해드리고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거요. 일단 도덕적 원칙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이게 포인트인 거니까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죠. 도덕적 원칙주의는요. 선언적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법칙. 합리적인 이성을 중시하는 법칙이고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는 법칙 중에 하나. 그런데 도덕적 갈등이라는 게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었어요. 아까 왜 그랬죠? 그런 법칙이 존재한다면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현실 속에서.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야. 이거에 반기를 들었던 게 도덕적 자유주의죠. 갑시다. 선언적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아. 너 존재한다고?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합의를 통해서 상위 원리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지만 얘는 이거에 따라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자,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 그 다음에 현실적인 방법이 생성됐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좋은 점이죠. 하지만 누구나 동의하는 상위 원리를 만드는 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야. 불가능할 수 있다. 가능성. 구체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위 원리가 있어. 이거를 구체적인 밑에 있는 하위 지침을 만들어내다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하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였죠. 자, 요것들은 둘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였지만 다원주의의 포인트, 해결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했던 거지. 우선순위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재를 통해서 타협점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상호작용을 구성원,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중시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 현실적 지침이 미제공된다라는 비판점을 받았고 한계점이죠. 하지만 기지 창조력 발휘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었다. 자, 이 표 하나로 우리 본문을 싹 다 정리한 거라 보시면 돼요. 물론 선생님이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1번이 아니라 25문제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니? 일단은 의와 한계란 말이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 야, 누가 봐도 2번이 답이 툭 튀어나오네, 그죠? 되게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 26번이요. 기억과 니은 비교하는 건데, 자, 기억, 원칙주의자예요. 여기네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 그게 뭐였죠? 선험적인 도덕법칙.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2번이요. 니은, 자유주의자는 상위 원리를 통해, 얘는 상위 원리니까 맞는 말이죠. 정리만 잘하시면 돼요. 3번이요. 자, 여기는 원칙주의는 더 자유주의와 달리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니은과 달리? 그럼 얘들아, 얘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였잖아.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니은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기억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기억은 이거에 따라서, 니은은 상위 원리에 따라서. 그죠? 그럼 얘도 가능한 거니까 니은과 달리란 말은 어울리지 않네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선험적인 도덕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니은은 인정하지 않았죠. 기억은 인정했지만. 5번째, 기억과 니은 모두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아까 얘기했어요. 이 둘은 해결 가능해. 이거의 반대가 도덕적 다원주의였으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해요. 다음 27번이에요. 이런 게 좀 여러분 어려운 거죠. 자, 판사 C. A는 친구 B에게 1,000만 원 빌렸어. 돈 되게 많이 빌려줬네. 형편이 어려워서 B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B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야. 사실은 지금 A가 B한테 빌렸어. B 입장에서는 빌려줬는데 못 받으니까 속상할 수 있겠죠. 이때 판사가 A의 상황이 딱 하고 다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좀 동정심 같은 게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동정심이란 말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황이 딱하다 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가 있었어. 그런데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야 라고 하는 정의로운 판단 가치가 또 하나 있는 거지. 그 둘 중에 뭘 선택했냐면 얘는 정의가 중요해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렸어. 근데 문제는 그 판사 C가 아니라 판사 C가 마찬가지로 친구 D는 C에게 1,000만 원 빌렸대. 그러면 이제 이 판사가 자기 문제가 아닌 A와 B라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문제 속에서 돈 빌린 거에 대해 일단 빌린 건 사실이니까 법에 따라서 갚으세요 라고 했던 거야. 근데 C가 자기 친구인 D에게 똑같이 1,0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런데 형편이 친구가 너무 어려워서 나한테 돈을 못 갚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뭐 판사는 돈이 많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걸 못 갚으니까 소송 제기하면 괜찮지 않을까 했다가 친구의 어려움을 배려해야겠다. 그럼 지금 여기는 상황이 딱하니까 배려해야 되지 않나? 라는 가치가 있었는데 상황이 딱하다는 건 배려라는 가치일 것 같아. 자, 그런데 정의와 배려 중에서 이쪽에 있는 정의를 택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는 정의를 택한 거잖아. 근데 고민했다가 배려가 더 중요해. 이쪽을 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1,000만 원 빌려준 상황인데 가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선택했고 얘는 배려를 선택했어. 정반대네. 이거 하면 아까 떠오르는 게 있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들. 그러면 이거는 다원주의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아까 그거라 볼 수 있겠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가볼까? 가와 나에서 C가 올바른 가치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지표가 있어야 한다. 다원주의자의 관점은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거였잖아. 포인트는 이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얘는 적절하지 않네요. 그죠? 2번이요. 가와 나에서 C가 서로 다르게 판단한 것은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배려를 중시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정의를 중시할 수도 있으니까 답은 2번이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양쪽 중에서
조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 거니까 답은 쉽게 2번이 나오네. 그럼 3번 가볼까? 가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와 나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는 동일하다. 동일했으면 같은 판단이 있었겠죠. 4번에 C는 통일된 표지에 따라 판단했다. 통일된 표지가 말이 안 됐다니까. 통일된 표지에 따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얘는 뭐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요. 가에서는 두 가치 간의 내재적 속성이 상충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배려해야 되나 정의롭게 행동해야 되나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한다. 아까 다원주의의 속성이 뭐냐면 내재적 속성이 상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나에서는 두 가치 간에 상충되지 않는다. 둘이 똑같은 거니까 둘 다 상충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5번도 적절하지 않네요. 자, 28번 갑시다. 이것도 사례네요. 갑과 을에 대한 얘기인데요. 갑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CCTV 늘리자. 그러니까 저런 가치를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을은 사생활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늘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각각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원칙주의자부터 보죠. 원칙주의자는 뭐죠?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였죠.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대. 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원칙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원칙 외에는 다른 건 고려하면 안 돼. 원칙 외에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그 원칙에 해당하는 게 아니겠지. 그럼 얘를 고려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죠. 그죠? 왜냐하면 선언적인 도덕 법칙이 설마 범죄 당한 적이 있다라는 걸까? 이건 개인적인 건데,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말고 절대적인 법칙에 따라 판단하자. 이게 원칙주의자. 두 번째,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에 의해서 CCTV 설치 확대가 자유주의의 핵심 포인트는 합의였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게 되겠네요. 저 3번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는 을의 입장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갑이 양보해야 된다. 을의 입장을 고려하자? 을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자유주의자는 합의를 통해 도출된 상위 원리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자라는 건 이건 합의에 의한 게 아니잖아. 그죠? 갑이 양보해라. 합의해서 양보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니까 답은 아마 3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 맞지 않나? 3번이 답인 것 같은데? 이게 왜 4번이 되어 있지? 이거 실수다. 이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답이 돼야 돼. 왜냐하면 이게 답을 잘못 표시했던 것 같아.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갑과 을의 CCTV 설치 확대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타협할 수 있는 다원주의자의 포인트는 아까 타협이었으니까 얘는 맞는 게 되는 거죠. 잘못 표시되어 있네. 이거 끄집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안 되네요. 어제 답은 3번이에요. 다음 넘어가서 29번에 문제 풀었으니까 다 했네요. 정리 끝. 오늘 수업도 끝이네요. 자, 일단 오늘 인문지문 또 하나 했고요. 오늘은 도덕적 갈등 바라보는 거 얘기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마 공리주의에 대한 걸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 자, 오늘의 포인트는 사람이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그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덕적인 갈등 문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그럼 선택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할 것이냐. 나머지 맨 하나가 꼭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없을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당권의 핵심이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외우는 게 아니라 본문만 이해하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요 본문을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이해만 하고 계시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 지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능이나 모의고사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배경 지식차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